안녕하세요. 윤시현의 공포라디오와 MC 윤시현입니다. 오늘은 마왕님 그리고 또 뻘건 여우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왕입니다. 네, 두 분 요즘 엄청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야, 뭐 저는 이번 주가 이제 생일 주간이었어가지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생일 특별 주간으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 생일 다음 날에도 꿀 빠셨다고. 네,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며칠까지 해 드실 생각이신지. 진짜 오늘 이거 녹화하기 전에도 조금 한 템포 늦게 오는 언박싱, 선물 언박싱을 하면서 하셨나요? 선물 뭐 받으셨어요? 일단 대장이 준 헤어드라이. 좋죠. 여우는 선물 안 했나요? 여우는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배송 중. 아마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우는 되게 통이 커요. 그럼요. 네, 이제까지 여우의 선물을 받고 그 누구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눈물을 흘릴 준비까지 돼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서 이제 여우 앞에서 리액션도 할 정도로 엄청 좋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근두근하네요. 두근두근 하신 거. 그거 혹시 다른 멤버들 것도 받으셨나요? 안 받은 사람이 누구누구죠? 준 사람을 세는 게 빠르죠. 대장하고 이제 곧 여우하고 네, 그리고 구몬 매니저. 진또 이게 받을 줄만 알지 베풀 줄을 모르면 사람이 오래 못 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죠. 아닙니다. 다 축하를 해줬기 때문에 너무 고맙죠. 자, 아무튼 뭐 생일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여우 씨는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이사 때문에 또 정신이 너무 없었습니다. 진짜. 그만큼 또 잘 되고 있다는 소리니까. 아무튼 뭐 이번 주 저희가 다 잘 지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공포 라디오를 하는 시간이 왔는데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또 녹화 날이니까 신나게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윤시현의 공포 라디오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사연을 저와 게스트분들이 소개해드리고 사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는 자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연을 저희가 대신 읽어드리기도 하지만 매주 토요일 밤 10시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개하면서 소통하는 자리도 있으니까요. 편한 방식을 선택해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공포라디오 구독자 수가 좀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또 여름이 되면은 더욱더 오르지 않을까요? 그거는 뭐 작가님 하기 나름이죠. 그쵸.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센스 그리고 댓글, 응원의 댓글 그리고 홍보, SNS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바라네요. 네,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지 저희가 매주 매주 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사실상 댓글 많이 보고 있어요. 댓글 많이 보고 있으면은 윤시현 나가라, 뭐 조용히 좀 해라, 집중 좀 해라, 뭐 그런 많은 댓글들 많이 읽고 있지만 전 너무 좋아합니다. 자, 그래요. 우리 오늘 또 여우 씨가 또 오래간만에 나왔으니까 저희가 한번 마왕이 형님을 흔들어서 자, 섞어서 뽑아보도록 하죠. 너무 오랜만인데요. 오늘 운수를 한번 볼게요. 자기 사연 뽑으면 재수똥이고 제 사연 뽑으면 재수 좋습니다. 마왕이 형 거 뽑으면 평타. 평탄가요? 네. 이거 너무 오랜만이라 떨리는데요. 조금. 뭘로 갈까요? 저는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네. 역시 중심이죠. 중심. 평타 갑니다. 머리 없는 마네킹입니다. 진짜 마왕이 형 거네. 진짜로 제 거네요. 머리 없는 마네킹. 머리 없는 마네킹. 마네킹 보면 좀 어때요? 무섭나요, 마네킹이? 저는 좀 섬뜩한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네. 저는 오히려 머리 없는 마네킹보다 이 이목구비가 없는 마네킹들이 가끔 있잖아요. 민 얼굴. 이게 조금 섬뜩할 때가 있어요. 저는 마네킹 공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마네킹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막 부품들 이렇게 있고 머리 따로 있고 막 머리 껴져 있는 것도 있고 빠져 있는 것도 있고 막 부셔진 것도 있고 뭐 불량도 있고 가본 적이 있는데 진짜 무서워요. 되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마네킹 너무. 그러면은 이 마네킹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죠? 옷 파는 데서. 백화점이나. 네네. 옷을 살 때 이 마네킹에 대한 옷을 보고 좀 구매하는 데 있어서 영향이 있을까요? 구매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내 마음에 들어야지만 사는 걸까요? 저는 뭐 옷을 잘 못 입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센스가 잘 없어가지고 마네킹을 보고 그 매장을 들어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DP되어 있는 대로 산다기보다는 저는 좀 그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옷이 있으면 그걸 사는 편입니다. 저는 브랜드 보고 들어가거든요. 우리 여우 씨는? 저는 그 DP되어 있는 옷을 보고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오히려 반대로 DP가 돼 있는 옷을 잘 안 사요. 그게 지금 신상이잖아요, 대부분. 그죠. 어찌 보면. 그거 아니면 짬. 잘 안다, 역시. 전년도. 빨리 팔아야 되는 거. 그걸 보고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들어가요? 얘는 종업원 이쁜 거 보고 들어가요. 들켰는데? 들켰어.
아, 댓글 갑자기 떠오른다. 윤시현 나가라. 윤시현의 공포 라디오는 윤시현의 것입니다. 좋아요. 삐에로만큼 마네킹에 대한 공포 썰도 많은데 기억에 남는 썰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이 바이오 하자드 7편에서 마네킹 바이오하자드 명작이죠. 저 2번 깼습니다. 남자는 하드코어. 그 마네킹이 좀 충격이었어요. 우리 그 여우 씨는 그게 있었어요. 머리가 자라는 그런 괴담을 한번 영화로 된 걸 본 적이 있는데 태국 영화였어요.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이 마네킹이 밤에 이제 그 형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네킹에서 일을 하시던 분인데 영화 내용 중점은 마네킹 공장에서 마네킹 중 하나가 계속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예요. 이발해주면 너무 무서워. 되잖아. 그게 왜 그 머리카락 자라는 게 왜 무서운 거야? 아 그게 또 비용이 또 드니까 이발하면. 근데 다 자라는 게 아니라 바리깡 조금씩만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조금씩만 자라는구나. 너무 티야 진짜. 아,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저희가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머리 없는 마네킹입니다. 제가 지하상가 옷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때 실제로 겪은 이야기예요. 저는 급전이 필요해 주 3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풀 근무를 했었어요.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정신없고 바빴지만 사장님의 배려로 힘들지 않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이었던 저희 사장님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정말 편한 언니 같았어요. 키가 작고 왜소한 외형과는 다르게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할 만큼 대범한 성격이셨죠. 거칠게 표현하자면 깡따구가 있으셨달까? 지하상가 가게들이 다 그렇듯 오픈된 구조였던 저희 매장에는 단 2개의 마네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근을 했더니 멀쩡했던 2개의 마네킹이 사라지고 새로운 마네킹 4개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예전 마네킹은 가발까지 씌워진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들인 마네킹은 4개 다 머리 없이 몸만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마네킹 모두 각기 다른 포즈였어요. 그런데 그중 한 마네킹이 유독 제 눈에 띄었습니다. 정자세에 2팔만 살짝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는 마네킹이었죠. 그리고 다른 마네킹과 다르게 목이 잘려있는 부분에 빨간 마스킹 테이프가 빙글 둘러져 있었죠. 사장님, 마네킹 바꿨어요? 안 그래도 2개는 모자란 것 같았는데 마침 아는 언니가 그냥 가져가래서 어젯밤에 바로 받아왔지. 많이 DP할 수 있어 좋긴 한데 전에 있던 마네킹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야, 바디를 잘 봐봐. 이 마네킹이 훨씬 좋아. 이것 봐, 옷이 더 살지 않아? 그런가? 그런데 혹시 그런 기분 아시나요? 머리가 없는데도 시선이 느껴지는 것만 같은 기분. 분명 아무것도 없는 허공인데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순간 느껴졌어요. 목에 빨간 테이프가 둘러진 마네킹이 유독 싫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말이죠. 하지만 사장님은 새로 들인 마네킹이 꽤 마음에 드셨는지 신나서 옷을 자주 갈아입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달아 쉬고 출근한 주말이었어요. 주말은 특히 너무 바빠 사장님도 웬만하면 외출조차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연락도 없이 나오시질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지만 그날따라 아침부터 너무 바빠 저는 어쩔 수 없이 사장님 없이 바쁘게 가게를 봐야 했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남겨보아도 사장님은 한참이나 답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엉덩이 한번 제대로 붙여보질 못하고 점심시간을 넘겼을 때였나? 드디어 사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 사장님 도대체 언제 오세요? 오늘 손님 박 터졌는데. 효진아, 미안한데 내가 알바비 2배로 줄 테니까 오늘 하루만 마감까지 봐줘라. 네? 제가 혼자요? 근데 사장님 목소리가 왜 그래요? 미안, 내가 오늘 도저히 나갈 상황이 아니네. 아, 그리고 효진아, 목에 빨간 테이프 있는 마네킹 말이야. 아니다, 됐다. 내가 내일 할게. 사장님의 목소리가 워낙 가라앉아 있고 좋아 보이질 않아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알바비를 2배로 준다고 하시니 바쁜 것쯤이야 싶기도 했고요. 너무 바쁘다 보니 오히려 시간이 빠르게 지나 어느덧 마감 시간이 됐어요.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종아리가 퉁퉁 붓고 허리도 너무 아파서 빨리 마감하고 집에 가서 눕고 싶었죠. 하품을 계속하며 현금과 영수증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소음에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소리가 난 근원지로 고개를 돌리자 마네킹에서 팔이 떨어졌는지 바닥에
팔 하나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출 정리를 하는 동안 주변 가게 사장님들은 벌써 마감을 끝내셨는지 셔터가 다 내려져 있었어요. 전 겨우 무거운 몸을 일으켜 마네킹 쪽으로 향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마네킹 팔을 발끝으로 툭 치면서 가뜩이나 피곤해 죽겠는데 일을 만들어 짜증을 냈죠. 피곤하니 작은 일에도 신경질이 났어요. 어차피 내일 또 옷을 갈아입혀야 하니 팔을 끼워두는 대신 카운터 옆에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네킹 팔을 집어들고 몸을 일으키는데 어라? 제가 허리를 펴고 바로 서자 팔 떨어진 마네킹의 정면이 저를 향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한마디로 가게 바깥쪽을 향해 서 있던 마네킹이 가게 안쪽인 저를 향해 서 있는 거예요. 순간 흠칫 놀랐지만 팔이 떨어지며 마네킹 중심이 흔들렸나?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그런 이유가 아니고서야 마네킹이 돌아갔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전 다시 마네킹을 바로 돌려놓고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떨어진 마네킹의 팔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는데 어쩐지 오싹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직 환하고 어수선한 지하상가 분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스산함이 느껴졌어요. 한 번도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희한했죠. 저는 급하게 마감 보고 메시지를 사장님께 보내고 서둘러 가게 문을 닫고 나왔어요. 이날 포스기를 제대로 껐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만큼 급하게 뭐에 쫓기듯 나왔죠. 다음 날, 전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사장님께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오늘도 알바비를 2배로 줄 테니 나와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전 죄송하지만 오늘은 무리일 것 같다고 답했죠. 핑계가 아니라 진짜 온몸이 아파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차였어요.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죠. 제가 도저히 나가지 못할 것 같다는 답장을 하자 사장님께서 이번엔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효진아, 오늘 진짜 안 될까? 나 혼자 못할 것 같아서 그래. 오늘 단기 알바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저 거짓말이 아니라 몸이 정말 너무 안 좋아요. 슬슬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져 말꼬리가 늘어졌어요. 제 목소리를 들은 사장님도 변명이 아니라고 느끼셨는지 어쩔 수 없네, 푹 쉬고 다음 주에 봐, 미안 하고는 더 이상 보채지 않고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거의 기절하듯 잠에 빠져들었어요. 몸살이 온 건지 으슬으슬 춥고 한기가 돌아 잠에서 살짝 깼을 때는 이미 창밖이 어둑어둑했습니다. 하루를 꼬박 잠들었던 것 같아요. 자는 동안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이불이 눅눅했어요. 땀에 젖은 옷과 이불 때문에 더 춥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불을 걷어내려고 해도 걷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지금 힘이 없나 싶어 잠시 몸에서 힘을 뺐어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데 이상할 만치 이불의 무게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 이불은 소미불도 아닌데 마치 물먹은 소미불 같았어요. 점점 숨이 막혀와 끙끙거리다가 겨우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순간 제 이불을 무언가 꾹 잡아 누르는 것이 보였어요. 가물가물한 시야 사이로 보이는 것은 사람의 팔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팔이 왜 있지? 내 팔은 이불 속에 다 있는데 난 혼자 사는데? 계속 이상하다는 생각이 떠올라 무서운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왜 팔만 보이는 거지? 깨닫는 순간 귀에 손톱으로 칠판 긁는 것 같은 소리와 한 여자의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날 왜? 차. 고막 찢어질 것 같은 소리와 고통에 저는 몸을 최대한 웅크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네가 뭔데 날 차. 죽여버린다. 너 제대로 돌려놔 내 몸! 드문드문 들리는 여자의 음성은 매우 날카롭고 사나웠습니다. 제가 알겠다고 소리를 빽 지르자 엄청나던 무게감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거의 탈진한 상태였어요.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사장님이었어요. 저는 전화 받을 정신이 아니라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바로 제게 메시지를 보냈는지 화면에 메시지 내용이 떴어요. 효진아, 괜찮아? 악몽인지 가위인지 방금 제가 겪은 일을 꼭 아는 것만 같은 질문에 이번엔 제가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신호음이 채 다가기도 전에 사장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무슨 일이야? 괜찮아? 사장님,
지금 제가 무서운 일을 겪었는데요. 아니 방금 나한테 전화해서 날 왜 차냐고 제대로 돌려놓으라고 이상한 말만 하다 끊었잖아. 괜찮아?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제가요? 네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사장님이 말한 내용은 방금 전 제가 겪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온몸이 무거워 꼼짝도 못하고 있던 제가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다니? 그 말들이 전부 제가 한 말이라니? 사장님, 잠시만요. 제가 확인하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알겠다는 사장님의 말에 바로 전화를 끊고 저는 최근 통화 내역을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사장님께 전화를 건 내역이 있는 겁니다. 전 정말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기억도 전혀 없고요. 순간 내가 정신병이라도 걸린 건가 싶어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울다 잠들기를 반복하며 까무룩 정신을 놨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그래도 정신이 좀 맑아지더라고요. 저는 부랴부랴 샤워를 하고 집 밖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른 시간이었지만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가게 근처 지상에 있는 큰 커피숍으로 나와달라 부탁드렸습니다. 다행히 사장님은 흔쾌히 바로 나오시겠다며 먼저 커피숍에 가 있으라 하셨어요. 차가운 커피를 마시자 정신이 더욱 또렷해졌지만 아무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해봐도 어젯밤의 일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제 기억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였어요. 전 사장님께 전화를 제 의지로 건 적이 없다는 것. 곧 사장님이 다급히 커피숍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저만큼 사장님도 며칠 사이에 꽤 많이 수척해 보이셨어요. 효진아, 괜찮아? 사장님, 저 진짜 뭐에 단단히 홀린 것 같아요. 제가 울먹이며 말하자 사장님이 머뭇거리다 제 손을 잡으며 입을 여셨어요. 사실 나도 요 며칠 이상하고 무서운 일을 계속 겪었어. 네? 사장님도요? 아무래도 내가 아는 언니한테 받아온 마네킹이 문제인 것 같아. 이어 사장님이 해주신 말은 도무지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마네킹을 주신 분은 예전에 사장님과 동대문에서 함께 장사를 하며 알게 된 언니였대요. 다른 동네 지하상가에서 이 언니도 옷 장사를 하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가게를 접는다고 사장님께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같이 옷 대러 가고 일본 출장도 함께 가는 사업 파트너나 마찬가지였는데 갑자기 그만둔다니 사장님도 의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다 가져가라 했대요. 사장님은 그래서 마네킹을 말씀하셨던 거고요. 언니는 일이 바빠 직접 가져다 주지는 못하고 옆집 가게 사장님께 부탁을 해놓을 테니 편할 때 가져가라 했대요. 사장님은 미룰 필요 없으니 당장 그날 밤에 마네킹을 가져왔던 거였죠. 그런데 그 마네킹을 가져온 이후로 자꾸만 이상한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사장님께서 마네킹의 바디가 마음에 들어 옷을 자주 갈아입혔던 걸요. 제가 쉬던 평일날 사장님은 마감을 일찍 끝내고 늦게까지 남아서 DP를 바꾸고 있었대요. 요령이 없으면 어렵지만 사장님은 꽤 무게가 나가는 마네킹도 손쉽게 옷을 갈아입히셨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자꾸 손이 헛돌더래요. 그렇게 두 번째 마네킹의 옷을 다 입혔을 때쯤 갑자기 드드드드 바닥이 긁히는 소리가 났대요. 무슨 소리지 싶어서 고개를 들자 맨 끝에 있던 빨간 마스킹 테이프가 둘러진 마네킹이 사장님을 향해 서 있더랍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마네킹을 받치고 있던 판이 미끄러운가 보다 생각하며 다시 바로 돌려놓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느낌이 영 좋지 않아 그날은 그렇게 DP를 하다 말고 퇴근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꼭 마감하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뜸해질 때쯤이면 마네킹이 돌아가 있더랍니다. 바쁘게 일하는 시간에는 한 번도 그런 현상이 없는데 꼭 혼자 있을 때면 마네킹과 마주보는 일이 생기니 점차 너무 소름이 끼치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퇴근 전에 마네킹 앞에 서서 가만히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뭔가 특이한 점이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아무리 꼼꼼히 봐도 목에 둘러져 있는 빨강 마스킹 테이프 빼고는 평범한 마네킹이었대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소름 돋는 점이 있었는데 머리 없는 마네킹이 분명한데 꼭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사장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마네킹을 가게 안쪽 구석 탈의실 안에 넣어두고 퇴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밤 지독한 악몽을 꾸고 나서 크게 몸살을 앓으셨다는 거예요. 꿈에서 사장님 몸 위에 올라탄 누군가가
네가 감히 날 가둬? 네가 감히? 소리 지르며 온몸을 두들겨 팼대요. 그날이 바로 저 혼자 가게를 봐야 했던 그 주말이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분명 제가 가게에 나와 문을 열었을 때는 마네킹 4개가 늘 그랬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 서 있었으니까요. 난 그 마네킹 내가 치울 테니까 그냥 두라는 뜻이었지. 근데 마네킹이 다시 앞에 서 있길래 효진이 네가 다시 가져다 둔 줄 알았어. 아니요, 저 진짜 건드린 적 없는데. 근데요, 사장님이 겪은 일 저도 다 똑같이 겪었어요. 안 그래도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언니를 만나고 왔거든. 세상에, 언니가 시겁하더라. 네? 왜요? 사장님은 아무래도 마네킹이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대요. 그래서 바로 언니에게 연락을 해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말을 전해 들은 그 언니가 그게 왜 너한테 가 있어? 하며 너무 놀라시더래요. 알고 보니 그 언니도 저희와 겪은 일과 비슷한 일을 오랜 시간 동안 겪었다고 합니다. 그냥 기가 허약해졌나 보다 하고 지내왔는데 갈수록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가게도 내놓은 거였대요. 그렇게 가게를 접게 되며 주변 상인들에게 인사를 돌리는데 왕래가 잘 없었던 사주 보던 아저씨 한 분이 조용히 언니를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그 말썽 부린다던 마네킹 말이요. 목에 빨간 실을 가문 후에 버려요. 주변 상인들에게 마네킹에 대해 넋두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들으셨다며 방법을 알려주시더래요. 속으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으려나 싶기도 했고 어차피 버릴 물건이라 신경을 안 썼던 언니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가게에 있던 빨간 테이프를 그렇게 목에 둘러두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 옆 가게 사장님께 말해뒀대요. 저 빨간 테이프 있는 마네킹은 버릴 거니까 나머지 3개만 사장님께 전해달라고.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게 사장님 가게로 와버린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사장님께 마네킹이 전달된 후로 언니의 몸이 너무 멀쩡해졌대요. 처음엔 터가 문제인가 보다 싶어 다른 곳에서 다른 장사를 해보려 했다는 말에 사장님은 마네킹 문제가 확실하다는 걸 아셨다고 해요. 저와 사장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상황 정리를 한 후 빨간 실을 사들고 가게로 가 문제의 마네킹 목에 실을 칭칭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청소업체 사람을 불러 처분해버렸어요. 그 후로 다행히 사장님과 전 이상한 악몽이나 가위 눌림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 이때 겪은 일로 인해 마네킹 공포증이 생겼어요. 지금도 마네킹을 제대로 쳐다보질 못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종종 연락하는 사장님과 얘기하곤 해요. 그 마네킹은 정말 혼이 깃들었던 걸까 하고요. 물체가 저절로 혼자 움직였을 리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형상을 여럿이 겪었던 걸까요? 만약 아직도 그 마네킹이 버려지지 않고 어딘가에 팔려서 존재한다면 누군가 여전히 저희가 겪은 일을 겪고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소름 돋는다. 어휴, 사연이 세네요. 진짜요? 네. 네. 마네킹이 정말 스스로 움직였다고 생각하세요? 뭐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해야겠죠. 다른 외부의 힘이 없는 상태로 자기 위치를 계속 바꾸니까. 하나도 아니고. 네. 저는 마네킹이 움직였을 거라는 생각이라. 아, 확실히 우리가 몰라서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지만 마네킹이 스스로 움직일 수도 있죠. 토이스토리처럼. 맞아요. 우리가 안 볼 때만 움직였을 안 볼 수도 때만 있죠. 이렇게 우리 동심을 지키기 위해서 막 그럴 수도 있죠.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네. 전 봤어요. 진짜요? 극장에서 봤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사실 마네킹이 움직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한 적이 있어요. 저게 왜 저걸 보고 있지? 막 좀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었는데 흔히 그러잖아요. 에이, 영화 너무 많이 봤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남한테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뭐 의류 매장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지켜보세요. 그거 있어요. 닥터 후라고 영국 드라마 에피소드 중에 여기는 마네킹은 아니고 석상이었는데 안 보면 나한테 다가와요. 와, 게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주시하고 있었어야 됐어요. 안 보면 다가오고. 그러니까 계속 봐야 돼. 시선을 계속 맞춰야 돼요. 끔찍하다. 너무 무섭죠. 그런 게임 많이 봤죠. 그럼 안 보면 다가온다라. 무섭네요. 근데 그 빨간 실은 뭐예요? 빨간 실이요. 아, 제가 볼 때는 그 빨간색 테이프가 칭칭 감겨져 있는 마네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초점, 이거 논점으로 좀 우리가 논점 흐리기라고 하죠. 빨간 실에 이렇게 가려서
버려라. 그냥 버려도 되는데 뭔가 너네들 빨간 실이라도 했으면 좋다. 좀 이런 것 같아요. 아, 잘 안 들었죠? 네. 아니 들었어요. 근데 빨간 실을 두라고 한 사주 아저씨가 사실 저는 저런 식으로 써먹는 거는 본 적은 없어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네. 근데 이제 저희도가 모르는 거일 수도 있어서 그게 뭐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빨간 실로 이렇게 인연줄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렇죠. 빨간 실 빨간 자체가 실. 눈에 보이지 않는 빨간 실이 연결돼 있다. 근데 그런 의미를 빨간 실을 이렇게 했다. 뭔가 여기 빨간 테이프 칭칭 감기는 부분에서 약간 피를 연상시키잖아요. 사실 목이 참수당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 에너지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좀 그런 의미라고 하면은 좀 생각해 볼 만한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 이 비방은 좀 낯선 비방이구나.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이 마네킹이 혼이 깃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또 당직기 같은 걸 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사물에도 뭐 영혼이 뭐 깃들 수 있다. 내가 애정하고 그러면은 거기 인형에도 깃들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저는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애정하고 이름까지 붙여주고 혼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진짜 얘가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심지어 그 영화 그 에나벨도 있잖아요. 그런 맞아, 거잖아요. 맞아. 딱. 그러면은 왜 하필 이렇게 물건에 깃든 영들은 이렇게 제보자들을 괴롭히는지. 아, 전 그거 압니다. 왜죠? 물건에 영이 깃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죠. 그쵸. 영향을 안 받으니까. 괴롭힘을 당했을 때만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 괴롭혔을 때 얘기밖에 못 듣는 거예요. 일리 있어요.